안녕하십니까. 아시아그로스 파트너스의 최영입니다. 오늘은 무역을 하는 모든 에이전시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상당히 불쾌하며 배신감마저 드는 사례이지만 이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Q&A, 바이어의 배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기 침체로 생존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견적을 요청해서 제공하면 견적을 제공한 유통 채널과 공급 관련 협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견적을 받자마자 제조사를 찾아 직접 연락을 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조사에 영업권 보호 관련 항의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영업한 것을 모두 알 수 있냐며 바이어 관리를 못한 것이 잘못이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 양아치 같은 얘기네요. 마케팅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위 질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저 역시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제조사와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통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소기업 벤처청에 이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례 전파를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한국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신뢰 부분을 파고드는 해외 바이어들의 행동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바이어의 일반적인 협상 방법 1.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메신저로 바이어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상품이 비싸며 자국의 고객들이 비싸서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When I discuss with my customers, they are refused. 이렇게 답변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를 볼까요? Usually when I sell mask, I get 18% discount from company. 일반적으로 80%의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한국과 거래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한국의 유통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바이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하고 약삭빠른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ou are the distributor. I buy from you. I cannot get 18% discount, I see. But I know I can get better price than the price you emailed me. Right? 이미 제조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80%에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가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제조사인지 유통사인지 파악한 후에 바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통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에 제조사를 찾아서 견적을 요청하고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에 가격으로 흥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친구에 대해서 답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think you are better at business than I am. 나보다 훨씬 더 네가 비즈니스를 잘하는구나 하고 답변을 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은요, 그 다음 메시지는 일단 제조사로부터 판매 요청과 가격 협상을 요구받는 메일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제가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겁니다. 일단 my Vietnamese partner are also very good friend. I want to meet a better Korean partner. 아주 정중한 거절이에요. 나는 당신이 다른 한국의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제가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재협상을 시도합니다. What do you mean? 이라고 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중단과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남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시지는요. 이 친구가 이제 가격만 가지고 저한테 협상을 제시도 합니다. $9? 오케이? Please think about mutual benefit. 이 친구들이 잘한 말입니다. 야, 상호 이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더 많이 살 테니까.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조사와 공동으로 이 친구한테는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통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유통질서와 가격을 유지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확보하고 물론 이 친구가 진짜 구매를 할지 아니면 가짜로 가격만 알아보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친구를 통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이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일단은 상승한 효과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 노력으로 높은 가격의 다른 바이어를 찾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유통상을 빼고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유통거래 질서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가격 파괴로 이어져서 시장에서 상품이 조기 퇴출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조사는 양질의 유통상을 놓치게 되면 업계에 소문이 나서 제조사가 좋은 유통상을 다시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상거래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불문율처럼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해외 바이어의 경우 한국의 상거래 질서를 알까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잘못이라고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이 취한 방식이 옳지 않은 방식이며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방식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방식이 성공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방식이 성공을 하거나 효과를 본다면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만만하게 보일 테고 한국 상품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날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글로벌 상거래 질서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상거래 질서라는 것이 무역할 때 계약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 위 문제와 같이 소싱을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문제가 해결 방법의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어의 배신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어의 배신 문제의 원인 첫 번째는 제조사와 유통상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언택트 문화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유통 구조로의 진화입니다. 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유통사와 제조사 간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유통하기 전에 상품 취급에 대한 고난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상품 취급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은 총판, 도매, 소매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판매 고난을 취득하고 일정 수량 판매 개런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유통상들의 판매량이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조사들이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조사는 계약한 유통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판매를 하거나 다른 유통상에게 비슷한 고난을 주게 되면서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상을 믿고 기다려주다간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격 구조와 시장 질서가 무너지면 유통상도 제조사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승자 없는 시장 퇴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당장 이익을 얻을진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회사와 상품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익보다는 손해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호 신뢰를 유지하면서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